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우리가 파이썬 ML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자동 업무를 할 때 포트 스캔을 통해서 불필요한 포트 정보들까지 확인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혹시나 앞에 영상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고 오시면은 도움이 될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mmap NSE라고 하는 이 스크립트 디폴트, 기본 스크립트를 동작을 시키고 난 뒤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저장을 시키냐,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들은 나중에 또 다른 형태들로 저희가 이제 변환을 해야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전에 또 이제 구분을 지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혹시 mmap NSE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mmap NSE 같은 경우에는 mmap 스크립트 엔진이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포트 스캔뿐만 아니고 어떤 취약점 분석들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루아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만들어진 그런 스크립트 형태의 프로그램이다. 어떻게 보면 스크립트를 지원하는, mmap을 지원하는 그런 스크립트 형태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mmap NSE 라이브러리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나와요. 이 공식 페이지인데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이게 페이지들이 굉장히 아래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mmap NSE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가 지금은 몇 개 정도가 있냐면은 한 1000개 정도 이상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강의할 때 좀 살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등록이 되어 있죠.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FTP, HTTP, DNS 정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지원하는 그런 라이브러리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mmap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이 이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FTP를 나는 진단을 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인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이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정보들을 더 획득을 할 것이냐. FTP 같은 경우에는 FTP에 익명 연결들이 되어 있는 이렇게 시스템들을 내가 이렇게 대규모로 좀 확인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1000대의 서버들이 있으면은 포트 스캔뿐만 아니고 내가 21번 포트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익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또 다 찾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mmap NSE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이제 대기업 쪽을 다녔을 때 거기에선 굉장히 서버들이 많았거든요. 그랬을 때 충분히 많이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오래전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가 아마 2006년도 2007년도 그때 좀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살펴볼 것이 바로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형태들로 내가 동작을 시킬 거냐. 그래서 이 카테고리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mmap NSE라고 하는 스크립트들이 어떻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가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 쪽에서 이 mmap NS에서 제공해주는 이 카테고리 정보들을 보시면은 디폴트나 이제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나 읽어보시면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 대충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어떤 인증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버전 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 간단한 정보들을 나는 획득하는 정도 수준이나 이런 것들 세이프 버전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것들은 그나마 조금은 안전하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 버전 정보나 기본 정보들만 내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그렇게 영향들을 주지 않는 형태인 것이 보시면 되고요. 브루트 포스 공격 같은 거나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이스프로이트 아니면 퍼저 같은 경우나 워리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좀 안전한 스크립트들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한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을 획득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이거를 좀 특별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카테고리를 선택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관련된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동작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mmap NS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파이썬에다가 내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포트 스캔을 했을 때 요 변수 넘어가는 아규멘트 정보들을
우리가 단지 SV 옵션만 붙여가지고 버전 정보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80하고 8180 너무나 많은 포트를 진행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만 좀 진단을 하고 싶어. 앞에는 이미 이제 불필요한 포트들을 확인했다고 가정하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810하고 8180이라는 것이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HTTP하고 관련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디폴트라고 이렇게 동작을 시켜도 되고요. 아니면은 -s c 옵션이라고 하는 것들로 동작을 시켜 주셔도 됩니다.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디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디폴트라고 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버전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간단한 정보들을 획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네트워크에 영향들을 안 미치고요. 자, 그러면 기존 소스 코드하고 이제 좀 바뀐 것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요거는 일부러 제가 이제 프린터를 찍었습니다. 어차피 프린터를 찍어도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아래 스캔 결과를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희가 요거를 한번 좀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리설트라고 하는 것들 후에 우리는 제이슨 파일로 결과물들을 좀 저장을 할 겁니다. 뭐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나중에 다른 곳에서 결과들을 가져올 때 요것들이 좀 표준처럼 사용을 하죠. 우리가 제이슨 파일 같은 거나 XML 파일 형태나 이런 걸로 이제 결과물들을 좀 많이 남겨놓죠. 왜 그러냐면 다른 곳에서도 이런 형태들을 우리가 파싱을 해가지고 원하는 것들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번에 그 결과물들, 여기도 어차피 아래는 여기 스캐닝을 했던 이 결과물 같은 경우에도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줘요. 근데 요것들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이제 가져와서 또 다른 형태들로 이제 가져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이제 요 형태에서 우리가 엑셀 파일에다가 이제 따로 가져와서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DOC 파일이나 뭐 이런 형태로 아니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올 거냐,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일 형태로 좀 이렇게 결과물들을 저장시켜 놓은 것을 저는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웹 서비스나 그런 데다가 이제 올릴 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스캐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스캔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래서 받은 타겟 정보들을 가져와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규멘트 정보 같은 경우는 위에서 선언했던 요 정보들 그대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결과물 이름 같은 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좀 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타겟 정보, 그 다음에 스캔 타임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약점 분석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스캔 타임, 타겟, 취약점 요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나중에 또 정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갈 요거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취약점 같은 경우는 리스트 형태들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나중에는 또 여기 뒤에 대량의 정보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리를 할 겁니다. 모든 호스트 정보, 지금 현재는 한 개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했던 기본적인 포트 스캔에서 가져오는 거 동일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IP 정보 가져오고 이제 포트 정보 따로 또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버전 정보가 있으면 버전 정보 가져가지고 하나씩 가져왔던 사례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한마디로 스크립트의 취약점인 요거를 가져오는 것들이 이제 목적이겠죠. 그래서 하나의 그런 IP 정보들을 다 이제 하나씩 결과물들을 가져오고요. 이게 호스트 정보들이 결과물을 가져온다는 소리고, 거기에서 이제 업되어 있는 것들, 지금 현재 어차피 IP는 한 개만 살아있다. 그러니까 호스트 IP 하나만 살아있는 거는 한 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중요하죠. 그 살려져 있는 포트들, 여기 결과물들,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얘는 이제 포트 기준이 제일 상단입니다. 상단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포트가 현재 요 부분이죠. 그래서 TCP로 열려 있는 것들, 그 다음 위에는 이제 업이 되어 있고요. 스테이터스 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80 포트 요것들이 이제 지금 기준이 되겠죠. 뭐 이렇게 내려와서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이제 포트에서 저희가 오픈되어 있는 것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할 거냐면은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안에 이 스크립트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버전 정보가 있으면은 이제 버전 정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로 우리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스크립트 정보들이 나와요.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도 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아래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섞여서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런 형태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하나씩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스크립트 리설트 정보들을 이 스크립트라고 하는 정보에서 이제 가져와서 저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정의했던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다가 저희가 이제 리스트 형식에다가 이제 넣어주게 될 건데, 어펜드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펜드로 이제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펜드로 해서 이제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했던 포트 80 포트,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름이 또 나와 있는 서비스 이름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리설트 정보도 요것들이 여러 가지일 거란 말이죠.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하나씩 넣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들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이 아래 8180 같은 경우에는 3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었던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제이슨 파일에다가 저장을 시켜놔야겠죠. 그래서 제이슨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타겟,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데이터 정보들을 넣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나오라고 하는 거는 현재죠. 이게 현재 제이슨 파일들을 저장하는데 스캔을 완료했던 그 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들을 이름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다른 포맷 형식으로 조금 더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슨 파일 형태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하는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을 이제 저장을 할 때는 저희가 파일들을 이제 제이슨 파일 형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이슨 파일 형태로 이쁘게 저희가 저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들은 우리가 이제 아웃풋으로 결과들이 프린터로 또 찍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캔 완료 파일들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앞에서 영상하고 좀 이렇게 이어서 이제 아규멘트 다른 이제 스크립트 형태들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살펴봤고, 어떤 식으로 뽑아내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파일 형태들로 어떻게 저장되는가까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올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플라스크로 표현할 것이냐,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저장했던 것들을 좀 영구적으로 나는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정보들을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